Здравствуйте, 또 비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스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토르플 2단계 듣기 영역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아마 듣기 영역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학생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 왔던 점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 잘 집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수업만 꾸준하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확인해 볼까요? 유형 1번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인물 간의 일상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필수 표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된다 싶은 것들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준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듣기 영역 유형 1번 풀 때 여러분들 요거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딱 꼽아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지문을 미리 읽고 인물 간 관계 파악, 느낌표 빵 제가 찍어놨죠. 일단 듣기 시험에 딱 들어가면요. 처음에 재생을 버튼을 눌러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이 시험은 뭐 몇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험과 관련된 설명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멍하니 계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유형에 딸린 문제가 5개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먼저 쫙 읽어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아, 대충 보니까 여기선 이런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할 텐데요, 대부분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뭐 친구 사이인 것 같다, 동료 사이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사실 재생되는 텍스트 길이가 굉장히 짧거든요. 30초 내외에서 끝나서 생각보다 후다닥 지나가고 정신없이 끝나요. 그런 짧은 텍스트에 문제를 5개나 붙여놓다 보니까 문제 안에서 서로 힌트가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2명의 화자 중에서 1명의 발화에 집중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답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상황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발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유추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대부분인데 또 가끔은 두 사람 목소리가 다 들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상 시험 때 가서 그런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자의 감정에 집중하자 느낌표. 자, 요건 뭐냐면요.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위기가 대다수가 이 지금 발화자, 화자. 말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기뻐하느냐, 놀라워하느냐, 뭐 아니면 분노를 느끼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고요. 또 거기에 딸려있는 다른 문제로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감정에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3개 알려드린 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유형 1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실전 맛보기를 해볼 텐데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험지를 받으실 거고요. 그 시험지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 막상 가서 여러분들 이거 읽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저랑 한번 딱 읽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죠. 테스트를 푸는 요령, 설명 자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테스트를 푸는 시간은 35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 35분은 음원 재생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쭉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까지 크게 뭐 시계 확인하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듣기 문제는 크게 2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제 개수는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테스트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받게 돼요. 문제. 근데 문제를 BCN넌 위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형태로 종이로 받게 되실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리스트 스마트리츠이 네모칸이 잔뜩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답안지까지 같이 받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듣기 영역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과목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답안지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름과 성 그리고 국적, 시험 보는 날짜를 꼭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볼펜으로 적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차스지별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네요. 문제, 지문을 쫙 읽고 텍스트를 들을 거고 그 이후에 답을 골라주실 거고 그 다음 답안지에 체크를 해주실 거고 이런 순서로 문제를 쫙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용어 몇 개를 좀 알고 계시면 편한데요. 이제 시험지에 각 문항별로,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이런 식의 설명들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라는 설명이 딱 써져 있습니다. 사다니엘을 푸는 시간. 이 시간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음원 재생 시간을 뺀 그 사이의 시간 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나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время звучания аудиотекста видеозаписи 해서 이거는 음성 파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영상 파일을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푸는 시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요 파일들이 재생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 요번에 내가 들어야 될 텍스트는 길이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요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ъявления аудиотекстов 이렇게 나와 있죠. 재생 횟수는 각 1번, 딱 한 번씩밖에 재생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듣기 영역에서는 사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조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채점은 항상 답안지를 기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는 체크했는데 미처 까먹고 답안지 옮기지 못했어요. 이런 거 감안해 주시나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답안지로 답을 옮겨 적는 것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유형 1로 들어가서 요 유형 1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스지 피에르바야고 유형 1은 말씀드렸다시피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나서 푸는 건데요. 무엇을 들을 건지는 아까 저 앞에서 이미 한국어로 써서 보여드렸죠. 대화의 그 대사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 표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й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생 시간을 뺀 조용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다 듣고 나서 주어지는 시간이 세상에 보세요. 5분이나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5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사실 답 체크하는 게 듣는 중간중간에 이미 답을 체크하고 계시는 문제도 있을 거라서 5분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는 유형 2를 정리를 해주시고 또 나머지 뒷부분은 멍하니 계시는 게 아니라 유형 2 지문, 거기도 문항이 5개가 나올 텐데요. 걔네를 또 미리 읽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좀 활용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время звучания реплики 대화, 요거 재생, 음성 파일 재생 시간은 30초. 일단 평균으로 30초 적어 놓은 거고요. 요 내외입니다. 어쨌든 아주 빨리 끝날 거예요. 이때 한번 느껴보시죠. 자, 그리고 재생 횟수는 한 번이다 해서 이제 우리 슬슬 실전 시작할 거예요. 자, 한번 어깨도 으쓱으쓱 한번 해보시고 기지개 한번 켜보시고 자, 귀 쫑긋 세우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시험 지문이고요. 이 지문 먼저 같이 들어볼게요. Задание 1.5. Прослушайте начальные реплики диалога двух людей при их встрече 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каждому из заданий. 라고 읽어줄 겁니다. 내용 한번 파악해 볼게요. 오늘 저랑 파악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대화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고요. 두 사람의 대화문이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난 상황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대부분은 만난 상황에서 하는 대화일 거예요. 근데 가끔씩 뭐 전화상의 대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화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는 정답, 각 문항에 맞는 정답을 골라주십시오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앞에 것들을 다 읽어주고 있는 사이에 문제를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번 문제 저랑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죠. 총 5개가 나올 건데 1번 문제 보죠. слова говорящего звучит 이라고 시작하는 요 문제 유형 정말 단골로 진짜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화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 속에서 звучит 하면 울려 퍼지다라는 뜻이죠. 뭐가 들리느냐 하고 보기를 보니까 감정이네요. радость, 기쁨이 들리느냐. 우지블레니에 놀람이 들리느냐. возмущение, 흥분, 분노, 뭐 당황 이런 감정이 들리느냐. 요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과 관련된 문제 나올 거라고. 자, 그리고 задание второе 두 번째 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니 доволен. 여기서 벌써 1번 정답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문제들끼리 서로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화자는 뭔가
불만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불만스러운가? 지금 1, 2, 3번 중에서 골라보는 건데요. 1번을 보니까 회사 내에서 자신의 돌스네시오, 직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 니스거이자르 플라떠이, 낮은 임금이 불만스러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스와임 나차이니껌, 자신의 보스,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 셋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정보를 좀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트리에지의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말야시시다에시도 이 말하는 사람은 슈또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1번 먼저 보시죠. 부마기 버시니에 제라. 종이들이 일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 작업, 형식적인 어떤 업무가 실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니циативности, креативности нужны для работы. 이니циативности, 이니셔티브라고도 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진취적인 성격, 추진력 있는 성격, 이것과 창의성, 이 업무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 нужно работать долго на одном месте.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정보를 잘 캐치하면서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говорящий, слушающий,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어떤 사이냐? 이런 식의 질문도 정말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저 맨 앞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를 미리 예상해봐라. 관계 아주 중요한데요. 앞서 보니까 1, 2, 3, 4번을 통해서 1, 2, 3번 문제를 통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의 무언가에 대한 불만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야, 진짜 우리 회사 너무 별로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겠네요. 1번, близкие друзья, 친한 친구 사이인지, 아니면 mало знакомы друг с друго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지, 혹은 3번, коллеги по работе, 직장 동료 사이인지. 아, 이거는 그냥 예상으로만 풀기에는 조금 헷갈리네요. 좀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5번째 보시죠. Речи говорящего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как 뿅뿅뿅. 특징 짓다라는 뜻이죠. 대격을 그리고 깍이랑 같이 넣어서 대격의 특징을 뭐뭐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레지, 스피치, 내용의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고 쭉 보니까요. 뭐 스틸리스티, 취스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투라고 해야 될까요? 어투가 어떤 어투냐를 골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도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4번을 보시면 스틸리시치스키 니트랄노유, 문체론적으로 중립적인 레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체론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의 말, 그 텍스트, 문자 자체만 들어봤을 때 이게 좀 실무적이거나 공식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캐주얼하게 회화상에서 쓰는 말투인 건지를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중립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혹은 요거를 하나하나 쪼갠 게 각각 2번, 3번 보기입니다. 두 번째 거가요. oficialne деловую, 공식적이고 실무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 разговорную, 회화투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개 문제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요. 이제 드디어 재생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하시고요.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Знаешь, хочется перейти на другую работу. Да не то чтобы неприятности. Просто надоело работать с таким бюрократом, как мой начальник. Для него формальности важнее дела. Инициативные и креативные работники ему не нужны. Жаль, конечно. 10 лет здесь – это немало. Но как же? Мне до пенсии еще далек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мечтает работать там, гд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И я не исключение.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처음이라 정신 없으시죠? 이게 이 30초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후루룩 말하고 끝났는데요. 걱정 마세요. 일단 처음이지 않습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딱 한 문장만 들어볼 거예요. Знаешь, хочется перейти на другую работу.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단어들이 들리셨나요? 그쵸? 뭐 знаешь 이런 것도 들렸고요. 또 хочется 이런 것도 들렸고요. 또 на другую работу 또 하나 들은 거 있나요? перейти.
뭐 사실 요 네 단어면 이 문장은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나는 이 전체 텍스트 중에서 한 50%도 다 안 들린다. 여기에 제시된 이 단어들 절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요거 과목 제대로 수강하시기 전에 단어가 외워져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의 같이 들으시면서 어디서 단어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토르풀 2단계에 해당하는 단어장 사서 단어 공부 같이 병행하시면서 꼭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단어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이게 들으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린다, 캐치가 안 된다, 내가 아는 그 단어랑 이 발음이랑 매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아는 이 단어가 실제로 발음날 땐 이렇게 나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늘리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뭐 그런 식으로 저랑 계속 같이 연습을 할 건데요. 일단 요 문장의 완성된 문장 형태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요거였어요. Знаешь, хочется перейти на другую работу. 자, 그래서 요거 들었을 때 뭐 전치사 나 같은 거는 잘 안 들려요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도 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사실 이런 전치사나 아니면 형용사, 명사의 격변화, 끝에 어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귀로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런 건 머리로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좀 문법이 탄탄해야 됩니다. 내가 문법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빼레이지 이런 동사 하나만 캐치를 했어도 뒤에는 당연히 나 다음에 대격이겠구나, 뭐 부 다음에 대격이겠구나, 내지는 여기 제시된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크 다음에 역격이겠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말할 때 하나하나 저 사람의 발음을 막 열심히 듣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하나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거 이렇게 뭐랄까 중요한 단어라던가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들어주시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좀 힘을 뺀 뒤 머릿속에서 내가 다시 조합하는 식으로 듣기는 독해다. 이걸 명심하시면서 듣기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요거였었는데요. 구체적인 문법 설명 이런 거는 뒤에 다시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Да не то чтобы неприятности. Просто надоело работать с таким бюрократом, как мой начальник. 자, 여기서 저는 정답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떤 단어가 들리셨을까요? чтобы, 또, неприятности, 또, работать, мой начальник, бюрократ, просто, 이런 단어들이 들리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단어, 문장을 한 개씩 쪼개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을 거고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쫙 제시를 하고 그 단어를 조합한 완성된 문장을 이렇게 딱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순서로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갈 거라서 욕심난다, 나는 내 스스로 한번 이 문장을 끝까지 최대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그 회색 박스에 단어 하나하나 띄워드리기 전 딱 그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마치 답을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요겁니다. Да не то, чтобы неприятности, просто надоело работать с таким бюрократом, как мой начальник. 다음 문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Для него формальности важнее дела. 자, 뭐가 들렸을 거냐면 формальности для него важнее дело. 그러면 완성이에요, 벌써. 요겁니다. Для него формальности важнее дела. 다음 문장이요. Инициативные и креативные работники ему не нужны. 이니티아티브의 이거는 말하기, 쓰기 수업 들으셨다면 이 형용사는 아마 외우고 계실 겁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이것도 나왔었고요. работники. 자, 이 단어 조합해서 어떤 문장이 만들어졌냐면 инициативные, креативные работники ему не нужны. 다음 문장이요. Жаль, конечно. 10 лет здесь – это немало. Ну как же? 자, 짤막짤막한 여러 개 문장이 이어진 거였어요. 일단 жаль 나왔었고, конечно 나왔고, 10 лет здесь 나왔고, это немало. Ну как же? 그냥 이것만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жаль, конечно. 10 лет здесь, это немало. Ну как же? 자, 다음 문장이요. Мне до пенсии еще далеко. 아주 짧게 끝났네요. 자, 일단 펜시아.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리셨을 거고 문예 이런 것들은 잘 캐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 같은 건. 자,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이쇼 날리고 아직 멀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합치면 요겁니다. 문예 the pensi 이쇼 날리고. 자, 그 다음 문장이요.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мечтает работать там, гд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И я не исключение. 이렇게 끝이 나네요. 뭐가 있었냐면 каждый человек은 들으셨을 것 같고 мечтает работать 일하기를 꿈꾼다. развивать 발전시키다. не исключение 예외가 아니다. свою карьеру 자신의 커리어를 자 이걸 조합하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мечтает работать там, гд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И я не исключение. 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이거를 또 한 문장 한 문장 이번에는 단어 뜻, 어휘, 그리고 문법 이런 것들의 설명을 병행하면서 답까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장,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Знаешь, хочется перейти на другую работу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хочется 라는 동사 좀 보실까요? 싸가 붙어 있는데요. 싸가 없는 야하추랑 문예 хочется 랑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법적 차이가 있다면 야하추의 주어는 주격 야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런데 хочется 싸가 붙은 이 동사의 주어는요. 문법적 주어로 들어가지 않고 의미상의 주어 역격으로 들어갑니다. 문예 хочется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의미상의 차이도 있는데요. 싸가 없는 야하추 이거는 좀 더 능동적이고 강력한 자신의 의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테야 하고 싶어 하고자 해 이런 느낌이라면 싸가 붙은 이 친구는요 좀 수동적인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기 싫어요. 분명 난 먹기 싫습니다. 그치만 내 신체가 나의 배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쵸? 그건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야, 니 하추 есть. 나 안 먹고 싶어. No, хочется есть. 하지만 계속 먹고 싶어지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수동적인 표현이라는 것과 요 뒤에 표현은 뭐 쉽죠?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여기서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을 знаешь, 뜨이 형태로 시작을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단번에 알 수 있네요. 일단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반말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 그러면 저 뒤에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문제 답 벌써 고를 수 있는 것 같네요. 나 이직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 не то, чтобы неприятности. 이런 건 회화체라서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не то, чтобы 하고 여기서 명사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뭐뭐가 아니라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неприятности. 아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просто надоело работать. 그냥 надоело. 사실 얘는 먹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접두사 나, 잔뜩, 그리고 접두사 도, 어느 지점까지 많이 먹어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달리 말해서 이제 실증 났다, 넌덜머리 나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뒤에다가는 동사 NS배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나 일하는 거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지쳤어. 누구랑 일하는 거요? 이러한 뷰로크라트, 관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 같은? 각 모이나 차이닉. 우리 상사 같은 그런 관료주의적인 사람이랑 일하는 거 이제 진짜 너무 싫어. 라고 말을 하고 있었네요. 이 사람의 감정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여길 통해서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일단 이직하고 싶은 상황, 그리고 일하기가 이제 실증 났다, 넌덜머리 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1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화자의 말 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려요? 정답은 맞습니다. 3번이죠. 마스모쉐인이 예, 지금 뭔가 흥분 상태, 뭔가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Для него формальности важнее дела. 그에게 있어서 формальности, 형식은 더 중요해. 실무보다 더 중요해. 우리 보기에서는 формальности가 아니라 부마기, 종이라고 나왔지만 같은 부분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инициативные, креативные работники ему не нужны. 진취적인 노동자들, 창의적인 노동자들은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두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죠. 어떤 문제의 정답이 나왔냐면 2번 볼게요.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자기 상사가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꽉 막힌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자면
요거인 거죠. 이게 은근히 비슷한 부분이 나와서 이게 아닌가 싶을 텐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었고요. 지금은 말하는 사람, 이 말하는 주인공의 생각은요. 야, 우리 직장 상사 너무 싫어라고 하는 와중에 그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도 필요 없나 봐. 창의적인 사람도 필요 없나 봐. 그걸 지금 디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쪽인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계속 가보죠. 안타깝지 당연히 10년이나 여기 있었어. 야 적지 않은 시간이지. 했더니 말라. 누가 그래. 하지만 도대체 뭐 어쩌겠어. Мне до пенсии еще далеко. 그래서 이런 것도요, 사실 서술어 달리고라는 부사 형태를 들었다면 앞에 문예 같은 게 귀로는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또 게다가 여기다가 비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발음은 문예 이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문예가 아니라 니다 펜시 이렇게 가요. 니다 펜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놓치기가 쉬운데 이걸 못 들었다 하더라도 쭉 가다가 이시오 달리고 했으면 저 앞에 이거는 문예였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머리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한테는 아직 멀어요. 어디까지? 연금까지가. 나 아직 퇴직하려면 멀었잖아. 자, 여기서의 랄, 여기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뭐냐? 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까요?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мечтает работать там. 모든 사람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걸 꿈꾸고 있잖아. 그런 곳이 어디냐? гд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свою карьеру.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곳에서 다들 일하고 싶어 하잖아. 야, 그리고 나도 не исключение. 예외, 제외라는 뜻이죠. 나도 예외가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자, 요렇게 끝나는 텍스트였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4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близкие друзья,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아니 근데 3번도 가능하지 않나요? 회사, 직장 동료들끼리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나요? 싶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게 토르플, 시험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직장 동료들끼리 직장 상사를 흉보는 거, 그런 상황보다는 친한 친구한테,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뭐 이러면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번, 더 바람직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시험이라는 걸 감안해서 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말이 그래서 어떤 투의 말투를 사용했느냐? 중간에 모노각, 레 같은 것도 회화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뭐 랄을 썼다던가 맨 앞에 знаешь 이런 걸 썼다던가 그런 걸 다 미루어 보아 느껴지는 건 바로 맞습니다. 정답은 3번 разговорную 회화투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문제 5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어떤 식의 흐름으로 나가야 되는지, 뭘 내가 주의해서 시험에 임해야 되는지 점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꼭 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은 표현,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 좋겠어. 이거는 말하기 시간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루치 브이하고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뭐인 건 아니고 뭐뭐라기보다는 이건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니또 что бы 하고 뒤에 우리 글에서는 명사 집어넣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뭐 하는 것에 질렸다, 넌널머리 난다, 더 이상 못 먹겠다, 못 하겠다. 뭐냐면 나다이다치, 나다이에이치 하고 뒤에다가 NS배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료주의자, 뮤로크라트라고 하고요. 참고로 관료주의는 뭐냐면 뮤로크라티즘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즘 이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형식적인 것, formalност이라고 하고요. 진취적인 инициативный, 창의적인 креативный, 그리고 발전시키다, 불완료가 развивать, 완료가 развить. 넘어가 볼까요? 예외, 맨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예요. исключение. 그리고 보기 중에 있었던 단어 중에서요. 직책, должности. 자,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문체상 중립적인 레취더라 할 때 이렇게 썼었죠. стилистически нейтральный. 저는 일단 남성형을 기준 삼아서 적어놨고요. 보통 우리 문제에서는 레취, 말, 이 단어를 꾸밀 거라서 이 친구가 여성 형태, 뭐 대격이든 주격이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글도 한번 저랑 분석을 해봤고, 유형도 살펴봤고, 듣기도 해봤고, 문제, 답도 골라봤고, 표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좀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랑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자신감 붙으실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그 텍스트 재생해 드립니다. 그거 듣고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할게요. До свидания. Задание 1.5. Прослушайте начальные реплики диалога двух людей при их встрече 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каждому из заданий. Знаешь, хочется перейти на другую работу. Да не то чтобы неприятности, просто надоело работать с таким бюрократом, как мой начальник. Для него формальности важнее дела. Инициативные и креативные работники ему не нужны. Жаль, конечно. 10 лет здесь – это немало. Но как же? Мне до пенсии еще далек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мечтает работать там, где 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И я не исключение.